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며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은행과 보험, 지주사 등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며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근원 물가가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대폭 줄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보고 있으며 1회만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물가지표 쇼크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고요. 2월 상승률보다도 더 높아졌고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CPI 발표 여파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5%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무려 5%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살펴보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를 넘어섰고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투자 심리도 위축됐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특히나 다우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4% 넘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2,706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여당 총선 패배 영향에 저PBR 모멘텀 약화 우려로 자금 이탈이 있었으나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 HBM 장비 계약 소식과 반도체 수출 호재 소식에 반도체 업종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무려 3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사자세 보여주면서 7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매수세 이어가면서 1,5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역시나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0.09%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58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AI 모멘텀 지속되는 반도체 업종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WTI 86달러 돌파 소식에 석유 가스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94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46억 원, 40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22대 대한민국 총선이 있었죠.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증권가는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초 윤 대통령이 밝혔던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이 연말까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당 공통 공약인 ISA 비과세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개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이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에 따라 한국형 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LNF 수지 소식과 더불어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오름세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후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9월 정도 인하할 가능성을 70%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입 동향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4월 10일까지의 수출 2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역시나 반도체 수출이 이 수출 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 만큼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점보다는 꽤 많이 올려세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어떤 굿뉴스가 또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관세청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 그리고 좀 기세가 꺾여가던 자동차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전만큼 굉장히 강했던 거는 아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반도체로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훈풍을 주게 되면서 사실상 오늘 증시의 반등을 만들어낸 주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3월 이후부터의 좀 움직였었던 산업군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수출 데이터가 좋은 산업군에서의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4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의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향후 11일부터 20일까지 또 그 21일 오후 6시에 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20일까지 데이터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또 그쯤 되면은 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의 이런 뭐 반도체에 대한 컨퍼런스 등 이런 개별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강한 탄력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지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지금 불안감들이 이런 CPI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게 된다면 충분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강했었던 이유 그리고 TSMC가 강했었던 이유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업황에 대한 성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단단한 기반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4월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22%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우리 시장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동차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중순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개별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탄력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굿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 한국 주식시장 5개월째 순유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자금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월 달 전체 이제 유가증권 투자액, 그러니까 주식과 이제 채권을 다 포함한 금액은 4억 4천만 달러가 이제 순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이 38억 4천만 달러, 약 한 5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채권에서 34억 9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계속 좀 출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이제 만기 상환으로 인해서 자금이 이제 유출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듯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국내 시장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순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제 전체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7천억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특정 섹터, 특정 이제 기업 중심으로 좀 선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기타 이제 여타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의 이제 그런 이제 외국인 순유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차별화가 아마 향후에 주가 시장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이 순유입이 5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 상환으로 최근 자금이 유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증시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순매수한다라는 점을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순매수가 많이 유입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수급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485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지금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실까요? 네, 어저께 총선이 끝났죠. 결과가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야당이 이제 190석에 달하는 그런 야권이 190석에 달할 만큼 이제 압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 관련된 얘기거나 그다음에 동력 잃은 밸류업 관련돼서 조금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이제 배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투세 관련돼서는 작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그 주식 양도세 상한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하면서 야당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야당에서는 내년부터는 금투세가
시행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정부 여당 측에서는 금투세의 이제 폐지를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야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법안 관련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했었던 부분이 많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아마 실시가 된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 같은 게 올해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내년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뭐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게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런 이제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여야가 모두 국내 증시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당장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야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제를 어떤 형태로 개정을 하면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거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양당이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그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총선은 여소야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선 동력을 좀 상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금투세는 내년에 시작이 될 예정인 만큼 연말이 다가갈수록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일단 야당이 좀 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 이 정책에 조금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이 돌아서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관련 부분이 여전히 좀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법인세 내에서 그 이제 기업들에 관련된 이제 배당을 했을 때 과연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가 감세해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SA 관련돼서는 지금 양당 모두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유인성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일반적인 다른 기업보다는 아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일단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들 장이 조금 돌아서면서 낙폭을 줄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일단 법인세 관련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SA와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확대를 하겠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한 만큼 이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속도는 조금 더디겠지만 일어날 수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양당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점에서는 합의를 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이야기가 사실 이제 두 양당의 목소리가 좀 접점이 나타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좀 이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기업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면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중에 하나는 그 소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 전체의 이제 전략이나 아니면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전행을 이제 일삼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소액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움직임 자체가 만약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당히 불합리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항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무마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관련된 이제 제도들이 계속 이제 입법 사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뀌어야 되는
대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당이 합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속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당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고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좀 양당의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제 개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여기서 증시에 미칠 타격은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 섞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일단 세금을 안 매기는 데서 세금을 이제 매긴다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매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넘게 이런 이제 그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90% 넘는 분들이 이런 연간 2천만 원 수익이 안 되는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 영향이 상당히 미치느냐라고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할 때에 이제 일명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역할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가의 이제 변동성의 진폭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금투세가 발생을 하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우량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없던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그 우려보다는 아마 하반기 이후, 특히 이제 연말로 접어들수록 이렇게 이제 내년에 이제 금투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이제 법체계상 보면 정해놓고도 또 막판에 또 연장이나 연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시행 가능성에 이제 연말엔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량 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나아질 부분이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나요? 네, 뭐 저는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뭐 국채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뉴스로 좀 여러 번 배드 뉴스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원론적으로 이런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의 회복 흐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엔 주거비와 결국 에너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변화들 그래서 이제 기업 그 주택의 가치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그런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 이런 주거비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착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CPI 지표들이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한 75달러에서 78달러 수준인데 어느덧 86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공급망 이슈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한동안 유지가 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부분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물론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CPI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거비가 해소가 안 되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지표가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너무나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부분 그리고 실업률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6월 달과 7월 달 이미 뭐 패드워치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8월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9월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압박스러울 수밖에 없고 연달아 내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내 인하할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최근에 반영되어 있었던 그런 기대감에 대한 물량은 일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ETF발 승인 이슈가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지만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까지 조정이 나왔다면은 오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도 이렇게 양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시장 자체에서의 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 요소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오늘 PPI 발표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적어도 목금까지는 그런 이슈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CPI 충격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주거비가 해소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고용시장이 아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나왔고, 일단 PPI도 어떻게 나올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이 P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PPI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게 높아지면은 후행적으로 또 다음번 CPI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이런 연동성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번 주에 또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고, 오늘 회의록에 대한 내용도 이제 FOMC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회의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내용 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살펴보셨을 때도 물가에 대한 그 2%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게 데이터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PPI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거고, 만약에 PPI까지 상회를 한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9시 반에 발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전에 발표되고 미국 증시에 바로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한번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는 센티의 변화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I의 연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연준 의장의 발언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물가에 대해서 2%를 강조한다라는 부분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어쨌든 늦춰지는 거잖아요. 하긴 할 건데 늦춰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또 성장주 쪽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미 많이 두들겨 맞고 네. 있죠.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바로 뒷받침이 되기보다는 뭐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엔 인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매집을 하고 접근을 해서 이런 순환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비 중에 지금 성장주가 많으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바로 가지고 계신 현금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에 이런 산업적인 턴이 나오는 쪽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소나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끝자락에서의 이런 데이터의 변화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을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포트 변경하시기보다는 기존의 포트를 유지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포트의 순환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성급하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해운 섹터가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흥하해운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이은 섹터가 화이자 섹터입니다. 제일약품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률 50%인 자국 내마감 신약 후보인 내수파립이 암세
세포를 사멸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시기 자체가 좀 늦춰진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주들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좀 호조세를 나타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3D 낸드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 LED 장비 모두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D 낸드 섹터에서는 2.1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가 2.03%의 상승률, LED 장비 섹터 1.96%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하는 섹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빠지는 sek터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입니다. 2.79%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원전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주요 공약이 알이 100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섹터, 그리고 원전 섹터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대표주가 힘을 내지 못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1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공작기계 섹터입니다. 2.15%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 성격이 있는 화천기계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조림사업 섹터에서도 정시 테마주 성격이 있는 동신건설의 가장 큰 약세가 나타나면서 섹터는 2.14%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섹터도 2.05%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을 가장 특징적으로 살펴보셨을까요? 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수출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뭐 총선 때문에 잠깐 이제 묻히기는 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9조 4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AI 관련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좀 강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에 뭐 관심들은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그거를 뭐 당장에 뭐 대규모로 실현하기는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어저께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AI 관련주들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HBM3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 쪽으로는 올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제조업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중국발 IT 기기에 대한 생산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4월 초 그 반도체 수출 내에서도 이제 중국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입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정부에서도 AI와 AI 반도체에 대해서 9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한미 반도체 수주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200억 원대 계약 체결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6.92%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중국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해운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운 쪽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라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죠. 봉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 해운주들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있는데요. 이것들은 결국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관계들,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분에서의 이제 물동량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산업군들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또 상승이 높게 나온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이것 또한 또 시장에서의 이런 증시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좀 강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락하고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는 공작기계나 조림사업 이런 쪽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뭔가 좀 본업적으로 이슈가 있기보다는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이런 쪽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는 사실 이게 테마로 엮여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 이런 정치발 영향이 많은 쪽은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 뭐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성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나오는 산업군들도 일부 좀 어려움이 나왔다라고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운주의 상승세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동량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는 sek터도 좀 짚어주셨는데 본업적인 이슈보다는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정치발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발 이슈로 함께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자력 쪽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야권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하락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네. 거였고요. 뭐 그런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나아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뭐 강력한 뭐 감사를 한다든가 뭐 수사를 한다든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상당 이제 그러니까 이번 총선 이후에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제 확대 부분과 지금 원전이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신재생 연료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에 같이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법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뭐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뭐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관련된 뭐 원전 관련된 사업 부분도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뭐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뭐 급락을 보이는 거는 그냥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게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원전에서 이제 고준위 폐기 방패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전의 오늘 급락은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기술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스타치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장기 포트로 일부 한 뭐 5% 미만으로 조금 형성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되돌림 현상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담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이지만, 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 보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트에서의 뭔가 비중 확대를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만 분할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포트에 가져가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정유 쪽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유통하는 업체들이 주가도 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본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52주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해외 유명한 뭐 IB 쪽에서는 뭐 9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좀 이런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공급망 이슈에서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자발적으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PMI 지수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수요가 확대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까지 늘어나는 시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곧 오거든요. 그러면은 차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단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이제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원유 재고 수준이 상당히 조금 이런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빙 시즌에서는 그 재고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정유 쪽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유 쪽에서 저는 SOE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배당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우상향하면서 사실은 정제마진 부분에서의 상당한 매력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아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직전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시 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에 대한 흐름들은 정제 마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재고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저PBR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배당 매력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 추세가 다시 한번 좀 턴을 하는 부분에서의 좀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 수출입 동향 보시더라도 수입 부분에 좀 유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SO일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가에 대한 이벤트가 생각보다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뭐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도 있긴 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거의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이 갈 확률이 상당히 좀 적고요. 그나마 갈 게 GS거든요. GS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지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탄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주 쪽에서 본업단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SO일로 조금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유통 쪽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저도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똑같이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9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이전 21년도 때 그리고 22년도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가격 지지 라인이고요. 해당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준다고 한다면 빠르게 10만 원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어서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뭐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해당 가격부터 이제 밑으로 좀 박스권을 만드셔서 이차 매수 밴드로 좀 설정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SOL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와 시각이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일단 1차적으로는 92,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1만 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손절 라인 7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수출이 이제 1분 지금 4월달 이제 10일까지도 지금 4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인다시피 일단 관련돼서 이제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낸드 가격도 아마 2분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가 고정 가격을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이제 각 테마별로 이제 지금 순환매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이제 사항에 따라서 뭐 들쭉날쭉은 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HBM이나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전공정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에서 이제 반도체 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뭐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지금 시장 패키징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베트남에 그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지 공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후공정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후공정 관련돼서 작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배 정도의 이제 매출이 증가할 만큼 그만큼 이제 외주 관련된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전공정 그러니까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는 2027년도까지 지금 뭐 패키징에서 테스트 모듈 테스트까지 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뭐 수행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3E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본격적인 양산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BM3에 대해서 이제 양산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어떤 밴드를 가지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연기금이 3월 29일 날 이후에 지금 25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가격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이제 조금 올라서 31,5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릴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한 31,000원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4,500원이 어떻게 보면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상향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으로 35,000원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은 25,000원이 이제 하방 경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하나 마이크론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31,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간략하게
마감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물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물가 지표 부분으로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있고 외국인 현물 수급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급 흐름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시장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잘 설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감까지의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대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 명확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시장의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주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오늘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 관점으로 공략한다면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